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필기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쪽에는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와 북쪽에는 대조용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합세해서 세운 나라인 발해가 공존했던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발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3명의 왕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무왕, 공부를 잘하는 문왕, 그 다음에 선왕, 이렇게 3명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것은 이 3명 다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나라 니네들도 황제국, 우리 발해도 황제국이야 라고 선언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나라가 강성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무왕은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무인. 문왕은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문대. 선왕은 선건. 이게 가끔 한난검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대, 선건 이렇게. 자, 무왕은 싸움을 잘하니까 흑수말관을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산동반도를 장문유로 하여금 선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문왕은 일단 고구려의 계승 의지를 많이 보였습니다. 외교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삼성육부 통치 체제인데 이게 고려시대 때도 사용을 하고 했던 그런 통치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성육부고 고려시대에는 특별한 또 다른 뭔가 시스템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작대로 도로를 만들고 주자감이라는 교육 시설을 설치를 했고 신라도를 만들어서 신라와 친하게 지내려 노력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선왕,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라는 지방제도를 확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발해는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왕건은 이 거란이 형제국인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후녀 10조를 남기기도 했고, 만부교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라 니네도 내가 다스리고 백제 땅도 내가 다스리고 고구려 땅도 내가 다스릴 거야 라고 하니까 나당 전쟁을 일으켜서 김유신과 기타 장수들의 활약으로 통일을 어느 정도 완수하기는 하죠. 통일신라는 신무랑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무랑은 왕권을 강화했던 왕이 되겠는데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 김음돌이라는 사람은 장인이에요. 신무랑의 장인인데 난을 일으켜서 어쨌든 진압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 등의 권한은 약해지고 집사구 시중의 권한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 왕의 직접적인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시중의 권한이 강해졌다는 건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로 구주 오소경을 지방체제를 확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중요한 유물이 나오는데 민족문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족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경, 그러니까 지금의 청주에서 민족문서가 발견이 되고, 민족문서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제일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조사를 어떻게 거둘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청주에서 나온다는 점. 직지는 왜 써놨냐면, 직지는 이 시대 유물은 아니지만 청주에서 같이 나왔다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같이 묶어서 시험 문제에 내기도 해서 여기다가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자, 군사제도도 개편을 했는데 구서당 10정으로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노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대 때 관리들한테 월급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수취할 수 있는 그 어떤 땅을 하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은 관리 네가 알아서 세금을 걷고 네가 세금을 걷어 이렇게 되는데, 이 노급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에 대한 수취도 하지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같이 이 관리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 노급인데, 이것을 폐지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로 조금 따은 마음을 먹으면 이 사람들로 군사훈련을 시켜갖고 반정을 일으킨다든가 역모를 꿈꾼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노급을 폐지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육두품, 채치원이 육두품이었는데 출세 한계 때문에 유능한 인재도 활용을 못했지만 육두품을 이때부터 등용하기 시작했더라. 그 다음에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했더라. 자, 고구려의 그 교육기관은 태학이었죠. 소수리방 때 태학. 그 다음에 발해의 교육기관은 주자감이 되겠고요. 자, 통일신라 때는 국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조선까지 한 다음에 교육기관도 싹 다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덕왕 때 노급이 폐지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부활시켜버리면서 왕권이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공왕은 무열왕기의 마지막 직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권이 원래 그 내무랑 계열로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진골과 성골이었는데 그 무열왕이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었었죠. 그래서 무열왕계로 쭉 가다가 원성왕 때부터는 무열왕계와 내무랑계
계속 왕권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왕권 다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신라 시대의 하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난도 계속 일어나고 왕도 계속 바꾸고 막 계속 싸우고 장보고는 왕권 다툼에 들어갔다가 뭐 암살도 당하고 뭐 그런 혼란의 시대를 겪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원성왕 때 독서상품가라는 일종의 과거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었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라 하대는 계속 다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약해지니까 시중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상대 등의 권한이 세지고 그러면서 육두품을 자천시키고 그러니까 신문왕이 했었던 왕권 강화 체계에 반대가 되는 것이 요 혼란기, 왕권이 약해지면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풍수지리사상과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지방 호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 육두품들이 자천이 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호족이 되는데 지방에 어떤 세력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 호족들이 힘이 세지는데 이 사람들이 선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종이라는 건 뭐냐면 교종과는 다르게 교종은 내가 사람이었는데 노비였는데 착한 일을 해서 평민됐다가 또 착한 일을 해서 귀족이 됐고 그 중에서 엄청 착한 일을 해야 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교정이었다면 착한 일을 계속하면 왕으로 태어난다. 선종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고 착한 일을 하고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지방 호족인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는 알다시피 어떤 지역에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풍수지리가 좋고 나도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말은 그건 뭐냐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각자 독립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견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왕건이 되는 것이고 궁예가 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력이 큰 지방 호족들이 각각 그 지역의 또 세력을 통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후삼국 시대가 되는 거죠. 후삼국. 이렇게 됐고요. 왕권은 계속 약해지고 지들끼리 다투니까 세력이 약해지는 동안 지방 호족들, 실력자들인 육두품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 세력들이 후삼국을 이루더라. 그것을 통일한 것이 왕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 마지막 하대에 그 진성여왕이라고 또 있는데 이 여왕은 3명의 여왕이 있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렇게 있습니다. 진성여왕 때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요. 채치원의 시무 10조 채치원의 시무 10조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두품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구부류를, 신라는 원래 신라고 이렇게 세 나라가 후삼국을 이루면서 다툼을 하다가 경순왕이 항복을 하고 견훤이 왕건한테 항복을 하고 궁예는 왕건한테 권한을 물려주게 되고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죠. 궁예는 그 다음에 왕건이 통일을 해서 고려가 나타나게 됐더라.